알짜 편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도윤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알짜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시간 없으신 분들을 빠르게 합격의 길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간단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만 드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인데요. 뭐다? 거래시설을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목적?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제한 있다 없다. 제한 없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부정행위하고 5년 안 지난 사람, 자격증 땄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안 지난 사람, 그리고 이미 자격증이 있는 요 세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응시할 수 없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부정행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격증 따고 난 뒤에 자격 취소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자격증 있는데 시험 출력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 특히나 해커스에서는 이번에 15살 먹은 최연소 합격자도 나왔기 때문에 제한 없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해커스와 함께 저희 요 응시 하셔서 합격을 누려보자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시험 과목 및 방법입니다. 시험 과목은 저는 뭐 가르칩니까? 부동산 학개론 가르칩니다. 그래서 1차 1교시에는 두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진행되고요. 한 과목당 40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80문제를 몇 분 동안? 10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풀어서 꽈락을 면해야 돼요. 얼마 이상? 40점 이상. 평균 얼마? 60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2차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역시 100분 동안 2개,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 푸셔야 되고요. 2차 2교시에서 공시법이 24문제, 그리고 세법이 1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문제? 200문항이 되겠어요. 1차에서 80문항, 2차 1교시에서 80문항, 그럼 160문항이죠? 2차 2교시에서 40문항. 이렇게 해서 80문제, 80문제, 40문제. 이렇게 해서 200문제고요. 객관식 형태고 오지선다형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40점 이상 맞아야 꽈락을 면제할 수 있고요. 전 과목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을 득점으로 하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쳤는데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보겠다 하면요, 그 해에 붙은 것은요, 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차 합격자는 다음 연도에 1차가 면제됩니다. 무슨 말이냐? 2차 시험만 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우리는 이걸 동차라 그래요. 동차인데 1차가 떨어지고 2차를 붙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학개론과 민법은 시험 못 쳐서 떨어졌는데 2차를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1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학개론과 민법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먼저 붙으시고 2차에 붙으셔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시험은요, 언제나 우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7월 말쯤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실한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공부하는 만큼 10월 26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학개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다 나왔네 라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효 하시면 됩니다. 저를.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11월 중에 날 겁니다. 이 발표 안 하면요, 합격자 모임에서 마음껏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 가르치는
송도윤이라고 하고요. 우리 작년에 쳤던 34회 시험에서 문제에 평이했는데 특히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어디? 투자금융이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좀 시간을 끄는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투자와 금융으로 해서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좀 특징이 있었어요. 투자론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금융론 문제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것이 특징이었어요. 그 특징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실 35회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과거의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트레이닝 시켜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요게 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합격의 기준은 해커스에서 누구와 함께? 송도윤과 함께. 무슨 과목을? 부동산 학개론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합격 기준 바로 해커스에서 학개론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정한 부동산 학개론의 송도윤이었습니다.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잠깐만 넘어오도록 하시죠. 자, 교재는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교재 중에 요거 2시간 알짜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2시간 알짜. 근데 요거 2시간 알짜라고 나왔는데 제가 요걸 여러분들에게 좀 세 타임으로 해서 수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0분씩 3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마지막 타임에서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요령과 스킬, 그리고 알짜이니만큼 그 알차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도를 총론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 각오하시고 알차게 시간 빡빡하게 쓰면서 공부해 봅시다. 지금부터 2시간 알짜 출발합니다. 자, 2시간 알짜입니다. 일단 교재를 펴주시고요. 교재는 몇 페이지? 4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재 몇 페이지? 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 저와 함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교재 몇 페이지? 4페이지. 여기 쓸게요. 4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은요, 보통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부동산을 개념으로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나눠요.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나눕니다. 그럼 교수님,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무엇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그쵸?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맞죠? 복합 부동산과 동의어가 아니다. 구분해서 정리해 달라라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지시하는 표현이 아닌데 구분해서 법률적으로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거에 대한 종류 보셔야 돼요. 종류. 복합 개념 부동산에 대한 종류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 경제적, 법률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3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3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복합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복합 부동산이란 말은 여러분 혹시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나요? 그게 뭐예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따로 사고 팔 수 있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있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잠깐만 넘어오시죠. 오케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린 방금 배운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손사가 지나갔지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복합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뭐였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지만 뭐야?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무엇을 중시하라? 종류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달라. 무엇으로? 세 가지로. 첫 번째 뭐였어요? 법률적. 그렇죠? 두 번째 뭐? 경제적. 세 번째 뭐? 기술적. 우리 요거를 물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 잡으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 아니고 복합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다른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뭐다? 하나에 결합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주상 복합 아파트 떠올리시고 주거와 상업이 결합되어 있죠. 우린 그거를 주상 복합 개념의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다? 복합 부동산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따로 객체이면서도 뭐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 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거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큰 그림 그리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 나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을 나뉩니다. 그 협의의 부동산에서는요,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의미하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및 그 뭐? 정착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토지의 개념과 정착물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정착물의 개념이 하나 체크. 되셨죠? 되셨나요? 자,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니까 좁은 의미인 협의를 더하고 그쵸? 뭐? 준 부동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준 부동산에 대한 종류 및 특징의 별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고 우리는 첫 번째 뭐? 법률적 개념부터 먼저 배울 거예요. 법률적 개념 두 가지 뭐?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보시죠. 자,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뭐라고?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는데? 민법 99조 1항에 나와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토지와 뭐? 정착물을 나누는 거고 토지는 뭐? 한 개 필지를 한 개로 보는 거. 끝. 됐죠? 땅, 토지. 근데 정착물이 중요해요. 정착물 정리하는 게 중요해. 자, 여러분 정착물이 뭔데요? 땅에 계속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 땅으로부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 오케이. 이해했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토지가 뭐예요? 한 필지를 한 개로 취급하며 뭐예요? 토지와 해면의 분계는 토지 등록 지점부터를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착물은 뭐예요? 토지로부터 떼기가 어렵거나 이동시키기 어렵거나 뭐예요? 토지에 땅에 계속 항구적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이 정착물에 차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정착물인데 요거 둘 다 정착물인데 토지와 독립된 독립정착물이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힘을 줘서 보냐? 독립정착물에 힘을 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들 뭐라고 합니까? 독립정착물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크게 몇 가지 아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정착물은 크게 독립정착물과 토지의 일부로 보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정착물
두 가지가 있어요. 뭘로 보는? 독립정착물로 보는 독립정착물과 뭐 토지의 일부로 보는 종속정착물이 있어요. 얘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독립정착물 요게 중요한데 몇 가지가 있냐?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건물이에요. 건물. 자, 토지와 따로 떨어진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등기된 건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등기된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땅과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네,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감 잡으셨죠? 두 번째는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에요. 그리고 등기된 임목이에요. 자, 요거 둘 다 뭐예요? 나무죠, 나무인데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 등기하면 임목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명인 방법이란 말이 되게 생소한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나무에 가다 보면 이게 표지판에 꽝 적혀있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무슨 나무다 막 설명되어 있고, 그쵸? 그래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그래서 이름표를 쓰거나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 놓은 나무는 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에요. 오케이? 등기는 뭐예요? 기록을 등재하는 거잖아. 얘는 임목인 거고. 그래서 같은 나무여도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이고요, 등기하면 임목인 거예요. 둘 다 나무예요. 근데 명인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름표를 붙여내 나무에. 그쵸? 뭐예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 놓은 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볼 수 있게 이거 내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이름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왜 보셨잖아. 우리 왜 설명회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막 해커스 송도윤 교수님 이렇게 명인 방법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래서 우리 왜 설명회 들으셨던 분들 이렇게 해커스 송도윤 교수님 이렇게 막 꽂고 하잖아요. 그 다 명인 방법.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둘 다 나무입니다. 명인 방법 하면 수목, 등기하면 임목.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또 나와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자, 여러분들이 사과를 심었어요. 복숭아를 심었어요. 근데 사과가 열렸어, 배가 열렸어, 포도가 열렸어. 그거 뭐예요? 다 감싸죠. 왜? 상해 입지 말라고. 그거 그렇게 한 뒤에 거기다 뭐예요? 이거 내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름표를 붙여내 사과에. 그렇죠? 미분리 과실. 사과나무에서 아직 따지 않은 사과지만 뭘로 본다? 독립정착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재배된 농작물,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쵸?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땅을 빌렸어요. 뭐 주고? 월 임차료 주고. 그래서 월세 주면서 내가 이 땅 좀 빌렸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뭐 심어요? 배추 심어요. 배추. 그러면 그 심은 배추 농작물은 따로 뗄 수 있어요? 네, 뗄 수 있죠. 왜요? 독립정착물이니까. 그래서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뭐다? 독립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항상 키워드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요거 4가지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요. 그래서 독립정착물 4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속, 즉 토지 일부로 보는 게 있어요. 국어, 인공적인 수로나 뚝 이런 게 있고요. 담장 이런 것들. 그렇죠? 따로 뗄 수 없죠? 이런 것들 다 뭘로 봅니까?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를 팔면 얘네는 따라가는 거고, 종속하는 거고, 얘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 독립적인 애들이라고. 아시겠죠? 그거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봅시다. 토지와 독립된 거 4가지예요.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 수목, 그리고 미분리 과실.
그리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맞죠? 그래서 뭐다? 건물, 임목, 수목, 미분리 과실. 무슨 미분리 과실? 명의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네 번째 뭐? 타인 토지, 농작물. 요거 네 가지가 토지와 독립된 독립정착물이다. 땅을 팔아도 얘는 딸려간다, 안 딸려간다? 안 딸려간다. 땅만 따로 팔 수 있다. 건물은 안 팔고. 맞아요? 오케이. 그 임목 나한테 되게 중요한 임목이라서 등기해놨어요. 그 산을 팔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죠.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 이름표를 꽂아놓은 수목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리고 뭐 내가 힘써 길러놓은 내 배추, 그 땅을 판다고 배추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간다고. 독립적이라고. 그래서 봅시다. 명의 방법 뭐예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거. 나왔잖아. 이름표를 붙여 내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 내 사과에. 됐죠. 그게 명의 방법이에요.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봅시다. 정착물이 아니래요. 동사로 분류되는 거. 그쵸? 이동이 가능한 것. 이렇게 씁니다. 이동이 가능한 것. 맞죠? 뭐 경작 수확물, 벼. 그리고 뭐 가식 중인 수목. 이게 여러분 33회 1번 문제에 나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고, 다른 거는 막 국어 이런 거 나왔어. 국어, 교량, 담장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나? 가식 중인 수목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가식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 이렇게 닭발 못 먹어요. 어머, 징그러워요. 이게 가식이에요? 가식 떨지 말고. 그건 가식이 아니죠. 여기서의 가식은 뭐예요? 임시로 심어둔 수목이죠. 맞아요? 왜요? 나중에 이동하려고요.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지. 왜? 임시로 심어두었다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정착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경작 수확물 역시 뭐다? 동산으로 분류된다. 즉 이동할 수 있다. 나왔잖아. 이동이 가능한 것. 이게 뭐다? 동산이다. 움직일 동.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해. 자, 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됐어요? 정착물로 판단하는 기준 봅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착된 방법. 봅시다. 제거할 때 손상이 발생하면 정착물. 오케이. 근데 봅시다. 자, 봐봐요. 훼손 없이 제거될 수 있으면 뭐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예술적이야. 그래서 제거했는데 깔끔해. 그럼 뭐예요? 동산. 제거했는데 막 더럽게 났고 막 건물 부서지고 막 파손됐어요. 그럼 뭐예요? 정착물. 오케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물리적 훼손이 없었으나, 맞죠? 기능이나 효용이 감소하면 뭘로 보는 거예요? 정착물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은 거 깨끗하게 뜯어도 칩시다. 근데 뭐가? 그 건물의 효용이 감소했어요. 뭐? 정착물로 보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는 건 정착물, 노란색은 뭐?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동산으로 본다는 뜻이겠죠. 이동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입니다. 자,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자, 야, 너 월세 들어올 때 네가 갖고 온 침대, 뭐 냉장고, 뭐 세탁기 다 가져가세요. 왜? 정착물이 아니니까요. 근데 집주인이 설치한 거, 그치? 집주인이 설치한 거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야, 여기 풀옵션이야. 그래서 풀옵션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미 침대랑 다 있어. 그건 뭐예요? 정착물인 거지. 누가 설치한 거니까? 임대인이 설치한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관계에서는 집주인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 들어오시는 분이 갖고 오면 뭐? 정착물이 아니다. 나갈 때 갖고 가라. 그 뜻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애매해요. 애매한 경우에는 뭘로 봅니까? 정착물로 봅니다. 그러면 매매했으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같이 넘어가죠. 맞아요? 그럼 뭘로?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애매한 거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쵸?
애매한 경우. 애매한 경우에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래서 팔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렇게 하시고요. 물건의 성격 및 용도입니다. 잘 보세요.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된 거, 이런 거 뭘로 봅니까? 정착물로 봅니다. 아시겠죠? 특히 은행에서 금고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다?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한 것들은 다 뭘로 봅니까? 정착물로 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 가치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은 뭐? 정착물이지만, 맞아요? 누가 갖고 온 거? 임차인 이게 중요한 거야. 임차인이 편의를 위해서 가져간 거 정착물이 아니다. 왜? 갖고 가라. 뭐니까? 동산이니까. 네 갖고 가라. 끝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와 정착물 배웠고요. 그 정착물에서 독립 정착물 4가지 핵심적으로 배웠고요. 맞죠? 뭐가 있었어요? 건물, 명의방법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그리고 뭐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엇으로 본다? 독립 정착물로 본다. 토지와 따로 떼서 거래할 수 있다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정착물로 보는 것, 안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체크해드린 거, 초록색은 뭐 정착물, 노란색은 뭐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가시성 있게 잘 보이게 알짜이니만큼 핵심 요약을 쫙 구분해서 복습하실 때도 요거는 정착물, 요거는 정착물 아니다. 그쵸? 훼손되면 정착물,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특정 용도에 맞게 설치하면 정착물, 훼손 없이 제거할 수 있으면 정착물이 아니고요. 임차인이 갖고 온 거는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려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해 부동산입니다. 광해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 부동산인데요. 우리 요거 정리해 봅시다. 자, 광의 부동산, 그리고 뭐 협의의 부동산. 그쵸? 광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넓은 의미란 뜻이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었죠. 그러면 우리 토지 정착물 배웠으니까 이제 뭐 배운다? 준부동산 배워야 되겠어요. 자, 준부동산 설명 한번 드려보죠. 준부동산이란 이거 똑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이란 물건 변동을 등기나 등록에 수선을 하는 동산이나 동산과의 계란물을 말한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임목,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준부동산 종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요거 하나만 갖고 와서 설명해 보죠. 여러분들, 준부동산에 자동차가 있는데 왜 자동차를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동산의 성격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준부동산의 특징, 이걸 보시면 되겠죠. 준부동산의 특징. 왜? 부동산과 비슷하다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등기, 등록에 뭐 공시수단을 이용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명시하지만 우리 자동차 하나 잠깐 가져가 보죠. 준부동산 중에 자동차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내 거라고 공시합니까? 자동차 등록증. 맞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역시 뭐다? 준부동산이다. 왜요? 등록의 수단을 통해서 뭐 하니까? 공시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되냐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가면 A 시장에서는 2,500만원, B 시장에서는 2,800만원, C 시장에서는 3,000만원. 이거 뭐예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다? 집도, 부동산도 역시 뭐예요? 저거 집값 얼마? 4억. 집값 얼마? 똑같은 집이지만 4억 2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무엇도, 자동차도. 됐죠? 세 번째는요, 저당권의 목적 혹은 저당권의 객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뭐예요? 집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맞죠? 이게 저당권을 깔고 돈 빌려 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자동차 담보대출 있어요? 있습니다. 캐피탈에 가시면 자동차 담보대출 있습니다. 차를 담보로 돈 빌려 줍니다. 우린 그것을 저당권의 객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음부동산의 특징은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등기등록, 감정평가 대상, 저당권의 객체. 요거 세 개 때문에 성격이 부동산에 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특징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 저당권의 목적, 저당권의 객체될 수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성질의 세 가지가 뭔데요? 특징 세 가지가 뭔데요? 등기, 등록의 수단으로 공시 방법을 쓴다. 맞죠? 공시,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거. 두 번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세 번째 뭐 저당권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우리 이거를 준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준부동산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임목, 어업권, 공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5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는 뭐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했고 정착물 했어요. 그리고 뭐 광의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했는데 우리는 준부동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종류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특징까지 정리를 해보았네요. 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은 무엇만 정의하면 되냐? 종류만. 뭐? 종류 몇 가지? 5가지. 그쵸? 그래서 뭐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자산, 자본, 돈,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요거 종류 5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시옷 들어가요. 자산, 자본 요거 하나 빼고 비입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 뭐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뭐다? 산본, 생소상 이렇게 산본, 생소상 이렇게 시옷 들어가는 거는 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뭐만 자, 본도 돈이니까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기술적 개념이에요. 자, 기술적 개념은 이렇게 쓰세요. 환, 경, 자, 연, 위, 치, 공, 간.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은 똑같은 말이니까요. 여러분,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물이 같다.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술과 물은 같다. 그러면 술을 물처럼 마시면 어떻게 돼요? 환자위간 이렇게 하죠. 환자위간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환자위간 이렇게 따라해줘요. 알차게 하면 따라해줘요. 환자위간 이렇게 뭐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아시겠죠? 우리 미성년자분들은 나중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 환자위간 아시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환자위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게 기술적 개념으로도 나오고요. 물리적 개념으로 나오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뭐와 물리적 개념이랑 같은 말이고 뭐만 하면 된다? 종류만 알면 된다. 똑같이. 몇 가지? 4가지. 뭐가 있다? 환자위간. 술을 물처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위간 되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이었습니다. 종류 4가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다? 복습하실 때 꼭 여기 체크. 복습용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2시간 알짜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요 내용만 보시고 있잖아요. 요 페이지만 보시고 뭐다? 내가 개념이 다 떠오르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뭐 나왔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죠. 맞아요? 자, 부동산은
복합부동산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 경, 기가 있다. 맞죠? 그렇게 하시고 법률적 개념에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뭐 협의와 광의 이렇게 묶어주시고 협의 부동산은 뭐?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 중에 뭐? 정착물에 힘써서 정리. 그 중에 특히 뭐? 독립 정착물. 뭐가 있었죠?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네 번째 뭐? 타인 토지, 농작물. 이렇게 정리하셨죠. 두 번째 뭐예요?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그게 뭐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쵸? 근데 협의의 부동산은 정리했으니까 됐고 준부동산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다. 그럼 특징이 뭔데요? 공시 방법으로 뭐 쓴다? 등기, 등록 쓴다. 맞죠? 두 번째, 감정평가의 대상. 세 번째, 저당권의 객체, 법률적 개념, 끝. 그리고 경제적 개념하고 기술적 개념은 뭐가 중요하다? 종류가 중요하다. 경제적 개념 몇 가지? 5가지. 기술적 개념 뭐? 4가지. 이렇게 보시고 경제적 개념이니까 다 돈이죠, 돈. 자산, 자본, 돈, 생소상, 시옷. 그래서 뭐다? 산, 본, 생, 소, 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옷 들어가는 거 대부분 다 경제적 개념이고요. 뭐만 추가한다? 자, 본만 추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했죠? 그리고 기술적 개념은 술이 뭐 같다? 술이 물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드시면 어떻게 돼요? 환자, 위간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뭐다?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환자, 위, 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차요, 안 알차요? 알차죠? 이렇게 알차게 복습해 보자고요. 되셨나요? 요 개념 잡으시고 복습할 때는 뭐만 본다? 여기 해당 페이지만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다 떠오르시면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나온 문제는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자, 토지 용어예요. 여기 별표. 별표. 2개 해주세요. 필수. 왜냐하면 매년 나와요.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매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뭐? 후보지와 이행지. 자, 잘 보세요. 후보지라고 말씀드렸고 이행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후보지, 이행지.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토지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가 있는데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후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뭐? 후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 택지지역 안에서 농지지역 안에서 그리고 뭐? 임지지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 이행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서 뭐?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셨나요?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뭐다?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뭐? 상호간에 용도가 진행되거나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그리고 이 택지지역 내에서, 그쵸? 택지지역 이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뭐? 이행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택지지역은 뭐? 주, 상, 공. 이건 이해되죠? 농지는 뭐? 전답, 과수원. 전이 뭔데요? 밭전자. 답이 뭔데요? 논답자. 벽 이르는 곳. 과수원 이해하실 거고요. 임지지역의 신탈림이 뭐예요? 신탈림 뭐예요?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를 뭘로 쓰는 지역? 땔감으로 쓰는 지역. 신탈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숫한자 쓰는 거예요. 근데 용재림 뭐예요? 목재를, 나무를 목재로 쓰는 거.
그쵸? 우리 뭐 경복궁 지을 때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로 목재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재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 정리를 했어요. 자, 잘 보세요. 후보지는 뭐예요?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간에. 이게 중요해. 전환된이에요? 전환 중이에요? 전환 중이지. 이게 포인트. 전환 중인 토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환되고 있는데 혹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나와요. 전환되고 있는데 전환 중인데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하시면 되죠. 그게 뭐다? 후보지다 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뭐다? 이행지예요. 자, 이행지는 뭐다? 공업지역, 뭐 과선지역, 용도지역 이 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그쵸? 소분류 내에서 변경 중인 거, 이것도 중요하죠. 변경 중인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행지는 뭐다?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34회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지와 이행지는 꼭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길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후보지, 이행지 이해하셨죠? 토지 몇 개? 3개. 임지, 농지, 택지. 그쵸? 그 중에서 상호간에 전환 중이면 후보지. 택지 안에서 주상공에서 내에서 바뀌면 뭐? 이행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어떠셨어요? 알짜 1교시 해보시니까는 좀 감이 오세요?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좀 알차게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고 컴팩트하게, 그리고 강의와 동시에 정리까지 이루어드리면서 복습할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면서 문제를 진행을 하고 이론도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1교시부터 이렇게 빡빡하지만 또 즐겁고 재미있게 컴팩트하게 진행했으니까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토지 용어 정리 어디부터? 택지, 부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